안녕하세요. 레더놀이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스웨이드 토트백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패키지의 구성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더놀이 사이트의 상세 설명 페이지나 하단의 더보기란을 참고해 주세요. 그럼 제작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성품으로 드리는 숫자 스티커는 안내서에 표기된 가죽 번호에 따라서 가죽 안쪽 면에 붙여서 사용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가죽의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죽의 겉면은 바느질 구멍이 크고 선명하며 바느질 구멍의 크기가 일정합니다. 가죽의 안쪽 면은 바느질 구멍이 작고 흐릿합니다. 가죽의 구멍으로 겉면과 안쪽 면을 구분해주세요. 가죽 안쪽 면에 바느질 구멍을 피해서 숫자 스티커를 붙이고 제작합니다. 7번 가죽과 1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가방 아랫면에 양쪽 두 줄을 바느질할 겁니다. 7번과 1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2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해서 1번 가죽을 7번 가죽의 왼쪽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의 오른쪽 위에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한 땀 바느질 된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바느질해주세요.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바늘 빼기가 어렵다면 볼물을 엄지와 검지에 끼우고 사용해주세요. 바느질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해주세요. 지금 배운 바느질은 호니 없이 바늘 2개로 바느질하는 새들 스티치라는 바느질 기법입니다. 새들 스티치는 올이 잘 풀리지 않고 튼튼하게 바느질되어서 가죽 공예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바느질 기법이니 잘 배워두세요. 바느질할 때 주의할 점은 밑에서 올려온 실은 항상 한 방향으로 놓아주고 바느질해야 바느질이 삐뚤빼뚤하지 않게 바느질되며 같은 구멍에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줘야 바늘땀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고르게 바느질됩니다.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고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오른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천천히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0번 가죽과 2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하고 2번 가죽을 10번 가죽의 양쪽 면에 하나씩 올려서 각각 바느질해줍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6배인 12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2번 가죽의 각진 부분을 10번 가죽 위에 올리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뾰족한 부분이 바깥을 향하도록 놓아줍니다.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서 오른쪽 위에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이 부분만 10번 가죽과 2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4땀을 바느질하면 다음 구멍은 큰 구멍입니다.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2번 가죽의 큰 구멍 옆으로 10번 가죽의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힘을 많이 받는 부분이어서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한 번 더 바느질해 줍니다. 아래 바늘을 10번 가죽의 옆구멍으로 한 겹만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위에 바늘을 다시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2번과 10번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2번 가죽 한 겹만 통과하는 겁니다. 겉면에서 보면 두 겹으로 바느질된 모습입니다.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두 가죽 모두 통과해주세요. 이어서 2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2번 가죽의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2번 가죽 한 겹만 쭉 바느질하고 다시 큰 구멍에서 10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위에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10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안쪽 면에서 보면 10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입니다. 아래 바늘을 다시 10번 가죽의 옆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위에 바늘을 다시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두 겹으로 바느질되었습니다. 아래 왼쪽 실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세요. 이어서 두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바느질한 10번 가죽과 13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놓고 13번 가죽을 10번 가죽의 가운데 바느질 구멍에 맞춰줍니다. 사각형 모양의 바느질 구멍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10번 가죽과 2번 가죽 한쪽 면을 더한 이 길이의 2배인 6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13번 가죽의 캡이 있는 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왼쪽 면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실을 반으로 나누어 주세요.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서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9번 가죽과 3번 가죽 두 개를 준비해주세요. 3번 가죽을 9번 가죽의 양쪽 면에 각각 하나씩 올려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한쪽 면을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3배인 7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을 모두 위로 향하게 놓고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3번 가죽은 2번에 나누어서 바느질해줍니다. 위에 바느질선은 가방을 완성하고 버클과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가운데 바느질선의 오른쪽 두 번째 구멍까지는 버클과 바느질할 겁니다. 우선 오른쪽 바느질선의 세 번째 구멍부터 큰 구멍의 전 구멍까지만 3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세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서 큰 구멍 전까지 5땀을 바느질해줍니다. 다음 큰 구멍부터는 9번 가죽 위에 올려서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9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9번 가죽의 옆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다시 위로 올려주세요. 1번 가죽과 동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고 위에 바늘을 다시 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 땀을 2번 바느질해주세요. 다른 바늘도 3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이어서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반대편도 동일하게 9번 가죽의 옆에 구멍을 2번 바느질하고 5땀은 3번 가죽 한 겹만 바느질해줍니다. 동일한 위치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안쪽 면에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하게 가운데 바느질선의 오른쪽 세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1번 가죽과 12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1번 가죽을 보면 위아래 바느질 구멍과 가죽 사이의 거리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윗면은 구멍과 가죽 끝부분의 사이가 넓고 아랫면은 구멍과 가죽 끝부분의 사이가 좁습니다. 잘 구분해주세요. 두 가죽의 겉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12번 가죽을 11번 가죽 위에 올려서 아랫면에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세 면의 둘레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세 면의 둘레를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11배인 1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가죽 2개를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실을 잘라서 바늘에 끼웠으면 바느질해 보겠습니다. 11번 가죽의 왼쪽 첫 번째 구멍부터 바느질해줍니다. 구멍과 가죽 사이 간격이 넓은 윗면인지 확인하고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먼저 11번 가죽 한 겹만 아래 방향으로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7땀을 바느질하고 다음 구멍부터는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인 11번 가죽의 오른쪽 위에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9번 가죽과 11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9번 가죽을 보면 양쪽으로 큰 구멍이 있습니다. 큰 구멍과 11번 가죽의 양쪽 끝에 구멍이 맞도록 해서 9번 가죽을 11번 가죽 위에 올리고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큰 구멍 전까지 9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하고 큰 구멍에서 11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먼저 큰 구멍 전까지 9번 가죽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주세요.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11번 가죽을 추가해줍니다.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아래 바늘을 11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9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다음 큰 구멍까지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9번 가죽의 큰 구멍과 11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이 맞는지 확인해줍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9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나머지 11번 가죽과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동일하게 10번 가죽의 큰 구멍과 11번 가죽의 양쪽 끝에 구멍을 맞추고 13번 가죽에서는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합니다. 이 부분은 실이 2겹으로 바느질되는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10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하고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5번 가죽과 4번 가죽, 그리고 디링을 준비해주세요. 디링을 4번 가죽에 끼우고 15번 가죽 위에 부분에 삼각형 바느질선에 맞춰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4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먼저 디링을 4번 가죽에 끼우고 스티커를 제거해줍니다. 4번 가죽의 안쪽 면이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주세요. 디링의 둥근 모양이 위를 향하게 하고 15번 가죽 삼각형 모양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올려줍니다. 아래 가운데의 오른쪽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해주세요. 안쪽 면에서 오른쪽 구멍이 맞는지 한 번 더 확인해주세요. 2개의 바늘을 잡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아래 바늘은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남은 15번 가죽도 동일하게 4번 가죽에 디링을 끼우고 반으로 접어서 같이 바느질하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15번 가죽 가운데의 바느질선을 한 겹만 장식 바느질을 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4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2번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느질하겠습니다.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바느질해주세요. 15번 가죽 2개 모두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6번 가죽과 5번 가죽 2개를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 2개를 6번 가죽의 양쪽 면에 놓고 15번 가죽과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8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5번 가죽과 6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춰줍니다. 두 가죽을 15번 가죽의 위에 바느질선에 맞춰줍니다. 6번 가죽을 보면 위아래로 큰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아래 큰 구멍에서는 15번 가죽의 옆에 구멍으로 2번을 중복해서 바느질해줘야 합니다. 뾰족한 가운데 구멍에 바로 오른쪽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구멍에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하면 2겹으로 바느질된 구멍이 가운데 구멍을 기준으로 양쪽 면에 한 땀씩 대칭되어서 예쁘게 마감됩니다. 오른쪽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줍니다.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옆면에 구멍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옆으로 2번을 바느질할 겁니다. 아래 바늘을 옆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줍니다. 양쪽 실을 잘 당기고 한 번 더 바느질해주세요. 아래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옆 구멍의 실은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6번과 5번 가죽 2겹만 통과해서 바늘을 가죽과 가죽 사이로 빼주세요.
이어서 5번과 6번 가죽 두 겹만 바느질해 줍니다. 아래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올려주고 이어서 큰 구멍 전까지 두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 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 줍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큰 구멍에서는 5번과 6번 가죽을 반으로 접어서 맞은편의 큰 구멍과 같이 통과해 줍니다. 위에 바늘을 큰 구멍과 맞은편의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왼쪽 겉면으로 빼줍니다.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하는 겁니다. 다른 바늘은 오른쪽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오른쪽 겉면으로 빼주세요. 투명 손잡이 심재를 준비해주세요. 손잡이 심재를 5번과 6번 가죽 사이에 넣어줍니다. 손잡이 심재를 큰 구멍의 위치보다 더 위쪽에 올려서 놓아주세요. 오른쪽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같은 선상의 왼쪽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은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4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줍니다. 양쪽 실을 힘껏 당겨주세요. 다시 오른쪽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같은 선상의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은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힘껏 당겨줍니다. 5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두 땀을 바느질하고 오른쪽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왼쪽으로 빼주세요. 다른 바늘을 닿은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왼쪽에 5번, 6번 가죽 두 겹만 통과해서 5번 가죽 사이로 빼줍니다. 같은 구멍으로 실이 교차한 후에는 양쪽 실을 잘 당겨주세요. 이어서 왼쪽 면의 2겹의 가죽만 바느질해줍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아래 바늘을 닿은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은 큰 구멍으로 통과할 때 15번 가죽도 같이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안쪽 면에서 보면 15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입니다. 아래 바늘을 옆에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위에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주세요. 안쪽 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 실을 왼쪽의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이어서 아래 바늘을 닿은 구멍으로 통과하고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두 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도 바느질해주세요. 5번과 6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15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바느질해줍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손잡이 가운데 부분을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2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5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4겹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손잡이 심재를 6번 가죽으로 감싸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가죽도 동일하게 뾰족한 가운데 구멍에 바로 오른쪽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8번 가죽과 7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7번 가죽의 안쪽 면과 8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여서 8번 가죽이 위를 향하게 놓아줍니다. 15번 가죽의 안쪽 면이 위를 향하게 놓고 7번과 8번 가죽 사이에 끼워서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7번과 15번 가죽, 그리고 8번 가죽을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2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새 가죽의 왼쪽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이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고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하면 됩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다음은 동일한 방법으로 남은 15번 가죽을 7번과 8번 가죽 사이에 끼워서 바느질해주세요.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125cm로 잘라주면 됩니다. 한쪽 면을 집게로 고정하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14번 가죽을 바느질한 8번 가죽의 옆면에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5배인 25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8번 가죽의 옆면을 보면 가운데에 큰 구멍이 있습니다. 아래에 7번 가죽도 동일하게 큰 구멍이 있습니다. 14번 가죽의 아래 부분에도 큰 구멍이 있습니다. 14번 가죽의 겉면을 위로 향하게 하고 8번 가죽 위에 올려서 새 가죽에 큰 구멍을 맞춰주세요. 새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실을 반으로 나누어 줍니다. 오른쪽 방향으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라운드 부분은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더욱 힘껏 잡아당기면서 바느질해야 가방의 라운드 모양이 자연스럽고 예쁘게 나옵니다. 14번 가죽의 옆면을 중간 정도 바느질했다면 바느질한 10번 가죽을 준비해주세요. 10번 가죽과 15번 가죽의 안쪽 면을 서로 맞붙이고 바느질 구멍을 맞추고 집게로 고정해줍니다.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10번과 15번 가죽을 보면 큰 구멍이 있습니다. 두 가죽에 큰 구멍이 잘 맞는지 바늘을 통과해서 확인해줍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두 가죽의 구멍 위치가 맞는다면 다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2번 가죽을 14번 가죽의 구멍으로 넣어 놓으면 바느질하기가 편리합니다. 계속해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14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과 15번 가죽의 큰 구멍이 같은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두 구멍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잘못 바느질된 부분을 찾아서 수정하고 다시 바느질해주세요. 14번 가죽의 마지막 구멍과 15번 가죽의 큰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합니다. 세 가죽 모두 통과해줘야 합니다. 큰 구멍에 닿은 구멍까지 한 땀을 더 바느질하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아래 바늘을 다시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주고 올려온 바늘을 다시 왼쪽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두 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다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10번과 15번 가죽 두 겹만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하면 됩니다. 왼쪽의 큰 구멍에서 남은 14번 가죽을 추가해서 3겹의 가죽을 같이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큰 구멍 전까지 바느질했다면 14번 가죽을 추가해주세요. 14번 가죽의 첫 번째 구멍과 15번 가죽의 큰 구멍을 맞추고 바느질을 이어갑니다. 위에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아래 바늘은 같은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전과 동일하게 다시 뒤로 한 땀을 더 바느질해줍니다. 위에 바늘을 다시 전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고 같은 바늘을 큰 구멍으로 통과해서 위로 올려줍니다. 튼튼하게 2번 바느질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새 가죽의 바느질 구멍에 맞춰서 새들 스티치로 바느질해주세요.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줍니다. 14번 가죽의 아래 가운데에 큰 구멍까지 바느질했다면 다시 뒤로 2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나머지 한쪽 면을 바느질해주세요. 실은 250cm로 잘라서 바느질하면 됩니다. 15번 가죽의 위에 부분을 바느질할 때는 10번 가죽을 추가해서 같이 바느질해야 합니다. 한 땀 바느질할 때마다 양쪽 실을 잘 당겨가며 튼튼하게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바느질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다음은 3번 가죽에 버클을 체결해서 같이 바느질할 겁니다. 버클을 준비해주세요. 버클이 열리는 면을 위로 보이게 하고 가죽을 버클의 오른쪽 부분에 끼워줍니다. 3번 가죽의 가운데 구멍에 버클에 핀을 끼우고 버클의 왼쪽 부분으로 가죽을 끼워 아래로 빼줍니다. 가죽의 안쪽 면이 서로 맞붙도록 반으로 접어서 2줄의 바느질 구멍을 맞춰주세요. 이 부분을 바느질할 겁니다. 바느질할 실 길이는 이 길이의 2배인 40cm로 잘라주면 됩니다. 양쪽 면을 각각 바느질해야 하므로 실은 2번 잘라서 2개로 준비해주세요. 바느질 구멍을 맞춰보면 오른쪽 가죽에 바느질 구멍이 하나가 더 많습니다. 오른쪽 가죽에 바느질된 구멍부터 바느질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른쪽 가죽의 첫 번째 구멍으로 바늘을 통과하고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하면서 왼쪽 가죽의 첫 번째 구멍도 같이 통과해줍니다. 다른 바늘을 같은 구멍으로 넣어 아래로 빼주세요. 양쪽 실을 잘 당겨줍니다. 다시 아래 바늘을 다음 구멍으로 통과해서 한 땀을 바느질해줍니다.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옆으로 2번 매듭 지어주고 바느질을 이어가겠습니다.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옆으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주고 실을 당기면 매듭 지어졌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2번 바느질한 실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평행하게 놓고 당겨주세요. 옆으로 2번 매듭 지어졌습니다. 이어서 다시 왼쪽 방향으로 바느질을 이어가면 됩니다. 반대편에도 동일하게 2번 매듭 지어줍니다. 가방을 뒤집어서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줍니다. 옆으로 매듭이 생길 수 있게 잘 잡아서 당겨주세요. 다시 한번 아래 실을 위로 감아서 반대편에 같은 구멍으로 통과해서 아래로 빼면 2번 매듭 지어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구멍까지 바느질하고
다시 뒤로 뒷땀을 더 바느질해서 실을 마감해주세요. 바느질이 끝나면 버클 왼쪽 면에 가죽을 넣고 가죽 구멍에 버클핀을 끼워서 버클의 오른쪽으로 가죽을 빼줍니다. 바느질이 끝나면 이런 모습입니다. 나머지 한쪽 면도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해주세요. 동일한 방법으로 바느질하면 되므로 바느질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가방의 조립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가방끈을 가방에 연결하면 됩니다. 가방 손잡이 디링에 가방끈의 개고리를 체결해줍니다. 양쪽 모두 체결해주면 스웨이드 토트백은 완성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새로운 가방의 제작 과정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 레더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